행복한 삶을 위해서 함께 걷는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다는 이유로 임신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고 확신이 있어야 그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조금은 담대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리우마뉴원 오유리 원장입니다. 오늘은 김의경 작가님의 장편소설 헬로 베이비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헬로 베이비는 아기를 갖기 위해 정말 처절하게 고군분투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이 여성들이 모여있는 단톡방 이름이 헬로 베이비예요. 제가 난임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을까 궁금해하면서 책을 폈는데 정말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끝까지 읽어 내려갔던 작품이에요. 일단 가장 놀란 건 굉장히 현실을 잘 담았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 왜 그런 거 많잖아요. 시험관 한두 번 만에 성공했다, 1년 정도 시험관 해서 임신 성공했다, 이런 얘기들이요. 물론 그분들도 나름 힘드셨겠지만 사실 난임의 세계에 들어오면 3년, 5년, 10년 넘게도 시험관 아기를 붙잡고 임신을 위해 애쓰는 여성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쉽게 성공한 얘기들만이 인터넷에 회자되다 보니까 시험관 하면 바로 임신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힘겨운 난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실태가 묻히는 것 같아서 저 항상 안타까웠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의경 작가님의 이 소설은 이건 진짜 리얼이다. 내가 만나는 초고난이도 난임 여성들의 마음, 그들의 진짜 얘기를 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제대로 공감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고 1부에는 주로 난임 여성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시험관 아기를 하면서 아직 출산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과배란, 채취, 배아이식, 그리고 임신 실패 혹은 잠깐의 임신 성공 후 유산, 그리고 다시 시험관 아기 시작, 이 기나긴 여정을 어떻게 버텨가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관한 얘기예요. 난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병원에서는 여성의 나이를 가장 중요하게 보죠. 그에 맞춰서 소제목도 44세 문정, 38세 지은, 이런 식으로 정말 난임의 세계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그 시각 그대로 지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환자들을 재촉하지 말아야지 라는 다짐을 하지만 사실 저도 진료를 하면서 환자분들이 시험관 한 고비 한 고비를 어렵게 지나는 순간에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이 환자분을 만났다면, 또는 1년 전에 상담 왔을 때 그때부터 치료에 들어갔다면 더욱 쉬운 길을 갔을 텐데, 그런 생각이요. 그러나 그들도 모두 책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자신의 분야에서 정말 멋진 성공을 이루고 열심히 살고 있는 커리어 우먼, 또 가정생활을 열심히 꾸려나가는 그런 훌륭한 여성이라는 걸 다시 한번 책을 보면서 또 생각하고, 저도 그런 부분을 더욱 존중하면서 환자를 대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같이 보면 좋을 부분들을 살짝 읽어드리면서 또 제가 임상에서 느끼는 생각들과 접목해서 함께 나눠볼게요. 문정이 난자 채취를 앞두고 병원에 갔을 때 남편의 무신경한 태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시험관 시술은 억울할 정도로 아내의 역할만 강조되었다. 아내가 온갖 주사를 맞고 난자 채취와 배아이식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남편의 역할은 정자 채취하는 날 하루 병원에 방문해서 수음으로 정액을 작은 병에 담는 것이었다. 고통이 수반되는 난자 채취와는 다르게 정자 채취는 쾌락이 수반되었다. 시험관 시술을 하는 많은 여성들을 보면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은 나 자신을 1순위로 하자라는 거예요. 임신을 내가 정말 원하는지,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나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몸, 내 건강을 끊임없이 돌보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지를요. 시험관 하기 성공이라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난임의 고통을 공감하고 아내를 도와주려는 남편들보다는 공감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넘겨버리고 배란일을 정해서 임신 시도를 하려고 기다리는 아내를 술자리와 회식 약속으로 둘러대고 늦게 귀가하시는 남편들도 계시거든요. 정자 채취하러 하루 병원에 가야 하는 그 날도 굉장히 귀찮다는 듯 표현하기도 하시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내를 마음으로 위로하고 공감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외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아내를 가장
가장 크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정자 상태를 좋게 만드는 거라고 강조드리고 있어요. 이런 장면도 나와요. 난자 채취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적게 채취되면 몸에 별로 무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책에서 짚었더라고요. 채취한 후에 채취 개수가 적어서 바로 집에 가겠다고 하는 문정에게 간호사가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채취는 4개밖에 안 됐지만 난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출혈은 더 있을 수 있어요. 난포 주변에 혈관이 많으면 채취할 때 피가 많이 나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나거든요. 하루만 입원하세요. 난소 기능 저하가 많이 심한 분들 중에는 난포 한두 개만 채취되어도 난소에서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그 다음 자연 배란이 어려워지거나 생리가 더욱 불규칙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난자 채취를 할 때 저자극 요법을 하거나 자연주기를 하면 무리가 덜 가니 별로 힘들지 않겠지라고 관망하기 쉬운데요. 일반 과배란에 비해서 무리가 덜 가는 것뿐이지 난소가 평상시보다 많은 일을 해야 하거나 미세한 구조물이 많은 난소 주변으로 자극이 들어와서 몸에 스트레스가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난자 채취 전에는 난소 기능을 높이기 위한 섭생이나 치료가 매우 중요하고 채취 후에도 충분히 휴식과 몸의 컨디션 회복 그리고 배란 기능이 제대로 돌아오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해요. 다음은 문정이 자연유산을 알게 된 직후 난임병원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지은의 대사예요. 어차피 잃을 아이라면 심장 소리를 듣기 전이 나아요. 더 자란 상태로 유산이 되면 소파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끔찍해서 나 자신을 찾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문정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면 상처 입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끼리니까 할 수 있는 위로였다. 어차피 떠나갈 아이라면 아기집이 생기기 전에 심장 소리를 듣기 전에 난황이 생기기 전에 떠나는 것이 나았다. 요즘 제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습관성 유산 후 시험관하기 준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난임 여성분들 중에 유산을 여러 차례 겪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 임태기에서 2주를 봤다고 또는 1차 피검에서 피검 수치를 보았다고 바로 기뻐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제가 그분들께 무얼 더 해드리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임신이 되었다는 말을 들어도 그저 기뻐할 수 없는 사정. 완전히 배아가 착상에 성공해서 태아로 자라는 걸 듣고 또 들어야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여성들. 임신은 그렇게 한 고비 한 고비를 넘겨야 편안해질 수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싫고 괴로워서 착상전 유전진단이라는 PGS를 선택하는 여성분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 번의 시험관하기와 유산 반복으로 채취되는 난자의 수가 줄어가는 여성들에게 PGS를 무조건 선택하기보다는 좀 더 숙고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개개인의 몸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은 진료할 때 좀 더 신중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끼리 서로 해줄 수 있는 위로라는 부분이 마음이 더 아팠고 유산을 겪은 주인공들이 나름대로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새로운 여정을 위해 나아가기 위해 더 단단하게 스스로를 키워나가는 것 같아서 또 다른 좋은 소식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음을 읽어나가게 되었어요. 37세의 미혼으로 난자냉동을 선택하고 정자기증을 받아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소라는 제 시각으로는 이 책에서 가장 큰 배포와 확고한 신념을 가진 멋진 여성이에요. 정자기증을 받으면서까지 아기를 낳으려는 건 노후 때문이냐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말하죠. 그것도 한 가지 이유겠죠. 하지만 그렇게 멀리까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죽음보다는 삶을 생각해요. 내가 늙어 죽어갈 때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이고 싶다는 생각이요. 사실 난임 여성분들 진료를 하면서 제 안에 드는 가장 큰 생각은 이건 진료하면서 환자분들께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우리 여성들이 이 모든 어려움을 감내할 만큼 임신이란 건 어떤 의미인가 라는 고민이에요.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본인은 아기를 원치 않지만 남편의 마음을 잡기 위해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은 아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남편이 원치 않아서 난임의 힘든 과정을 전혀 공감해주지 않아서 슬퍼하는 분들을 뵐 때도 있고 시댁이나 친정에서 강한 압박이 들어와서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돼서 임신에 장애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이 책에 담지 못할 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있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빨리 임신 출산을 거쳐온 언니 같은 그런 심정으로는요, 내가 왜 아기를 갖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요. 이 책의 소라처럼 그런 생각이 확고한 여성이라면 저는 어떠한 난임의 어려움도 단단하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함께 걷는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다는 이유로 임신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고 확신이 있어야 난임의 과정에서 오는 굴곡도 버틸 수 있고요. 결국 임신에 성공했을 때 그게 끝이 아닌 출산을 위한 또 다른 준비 과정이고 또 출산 후에는 육아의 시작이죠. 이제부터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조금은 담대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헬로 베이비를 읽으면서 사실은 이 얘기를 제일 드리고 싶었어요. 책의 입으로 넘어가면 새 아이를 양육하면서 경력 단절을 결심하고 가정생활에만 충실하는 여성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결국 15년간 27번의 시험관은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이 되지 않은 정효가 갑자기 아기를 낳았다고 연락을 하고 단톡방 멤버들과 파티를 하는데 동시간에 동네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는 아기가 사라지는 스토리가 이어져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읽어보실 분들을 위해 더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을게요. 남편의 긴 출장과 가까운 시댁으로 아기에 대한 외부적 압박이 가장 컸던 인물이고 온유하게 끈기 있게 시험관하기에 도전했던 여성이었어요. 정효는 고난이도의 난임으로 10년 넘게 시험관하기를 진행하면서 수없는 채취 실패, 또 착상 실패, 유산을 겪으며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저도 의사와 환자로서는 많이 겪어왔는데요. 그런 안타까운 기억들이 책을 읽으면서 한꺼번에 다 몰려와서 사실 저도 이 책을 읽고 마음이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이제는 예쁜 아기들과 행복한 새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을 떠올리면서 또 난임 전문 한의사로서의 제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마지막까지 읽으면서 보니 작가님도 자궁내막 증식증으로 시험관하기를 오랜 기간 하시고 지금은 하지 않으시지만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내셨다고 해요. 마지막에 작가님의 말이 굉장히 먹먹했어요. 누군가 왜 아기를 낳으려 하느냐고 묻는다면 말문이 막힌다. 그냥 만나고 싶다라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혹시 만나게 된다면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하고 싶다. 가장 심오하고 가장 절실한 그런 아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 아기가 오기를 바라는 저도 매 순간 그런 간절함으로 난임 치료에 임해야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여러 여성들의 신체적인 상태, 자궁 난소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는데요. 나만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 나만 힘들고 남들 다 하는 임신,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현듯 생각나는 게 한의원에 오셔서 저랑 처음 진료하실 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원장님, 저 같은 사람 또 있나요? 이거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게 정말 공감을 원하는 메시지였구나. 별거 아닐 만큼 흔한 케이스니까 극복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였구나. 또 한 번 마음을 어루만지는 한의사로서 더 나아가야겠다라는 제 역할도 다짐해 봅니다. 그렇지만 임신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으시길 많은 난임 여성분들께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노력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고 내 몸이 99%의 상태까지 올라와 있어도 1%가 부족하면 실패로 끝나는 게 임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난임 여성분들께 지금까지의 노력, 치료들이 하나하나 엮어져서 결국은 임신 성공이라는 네 글자로 드러날 거라고 늘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예요. 공감뿐 아니라 좀 더 희망을 드리는 그런 한의사가 되도록 더욱 가열차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베이비 책을 읽으면서 사실 저 많이 울었는데 이미 책을 읽었거나 또 읽으려고 하시는 많은 난임 여성분들께서도 깊이 공감하시고 또 저처럼 한번 울면서 마음 한번 깨끗하게 씻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실질적인 난임 극복에 대한 솔루션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유리움 한의원 오유리 원장이었습니다.